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이제 곧 120만이 됩니다.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당에서는 김윤아 씨 오염수 관련된 발언 이것도 그냥 SNS 개인 SNS에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고리로 해서 뭐 연예인이 벼슬이냐. 여당 대표까지 한마디 한 거잖아요. 대표는 지금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그러니까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많다. 그리고 장해찬 씨는 뭐 연예인이 벼슬이냐. 그러면서 뭐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도 않은 자극적 선동이고 공적 발언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전 이 세 가지 다 반박하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 김윤아 씨는 가수이기 이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엄마로서 정말 인류 최초 일어나는 이 지구적 재앙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걱정하는 국민을 비난하는 이 국회의원 자체가 저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예인이 벼슬이냐. 네. 연예인분들 수입이 많으면요. 뭘 많이 내냐. 세금을 많이 냅니다. 네. 이 국회의원분들 뭘로 먹고 사십니까? 세금 받고 사시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한테만큼은 벼슬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세금 자기 월급 받게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도 않은 자극적 선동. 본인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공적 발언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서 후쿠시마 오염수 재앙 얘기할 때 야당 대표 일본 샴푸 갖고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깃털보다 더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1년에 김기현과 지금의 김기현 왜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샴푸는 장해찬 씨가 했었던 장해찬 씨 일본 샴푸. 네, 그래서 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일본 샴푸 얘기하시는 분이 과학적이고 공적 발언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 이 연예인분들이 소신 발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박명숙 씨 같은 경우에는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관련해가지고 라디오에서 학폭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여야 된다. 그리고 3.1절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 입주자를 향해서는 진짜 생각 같아서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광복 이후로 이런 일 처음인 것 같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고 그렇게 좋으면 그쪽 가서 살아라 등등의 말씀 도 하셨고 또 12구 참사가 아주 또 정쟁의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문소리 씨는 12구 참사로 동료를 잃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진상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그 이후에 더더욱 너를 애도하도록 할게라는 발언들을 했죠. 그랬죠. 저는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우면 반팔 입고 추우면은 긴팔 입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말이고 비판인 거지 그런 현상인 거지 이거를 소신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가. 김윤아 씨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더킹 영화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연예인들 막 비디오나 스캔들 같은 거 풀잖아요. 뭐 마약 또는 뭐 사생활 그런 것처럼 무슨 연예인을 본인들의 어떤 그런 되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의 발언 자체에 이렇게까지 비난한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거 너무 가혹하다. 이거 아주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갑자기 끌올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가수 성시경 씨가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나가서 제가 했던 얘기 연예인한테 왜 공적 책임을 그렇게 무겁게 지려고 하느냐 주게 하고 오히려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공적 책임을 가볍게 보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잘못됐죠. 예, 뭐 성시경 씨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또는 성시경 씨의 평소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나쁘게 평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가 다시 끌어올려진 상황 자체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공인이 공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 진짜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회의원분들. 선거 있을 때랑 끝날 때랑 말을 180도 바꾸고 이런 것들 국민들을 농단하는 일들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참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예인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새로운 문화자유행동 신생문화예술단체가 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창립을 또 축하해줬던 그 자리에 가서 김윤아 씨 저격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창립 축하 자리에 가서. 여기 단체 문화자유행동의 최범 공동대표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세종이랑 세종이 뭐 자기 친구야. 진짜 세종이랑 이순신은 조선시대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지 않냐. 민족의 영웅하고 상관없고 소위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박물관이나 무슨 이순신 기념관이나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중심 가루라 전부 다 조선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공화국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착종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 나 별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분들의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분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근데 이제 논리 구조 이전에 참으로 용감하다. 대한민국에 네. 까방권을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네. 역사적으로 보자면 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세종대왕인데. 그다음에 최근엔 홍범도 장군도 사실은 거의 까방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아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뭐 최근에 대한민국 우리 현세에 까방권 있는 분들은 뭐 김연아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맞죠. 싸우자 뭐 이런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다. 근데 이분들은 네.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이 왜 망했냐? 일본이 침략해서 망했냐? 아니다. 조선은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네. 이분들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바라봤을 때 조선은 뉴라이트. 무능력하고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고맙게도 근대화해 준 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따라서 근대화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준 근본적인 힘은 조선으로부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해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힘이 막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다. 이거는 인종 차별을 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쭉 펼쳐놓은 게 반일 종족주의. 종족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종족? 예, 한국 종족, 일본 종족. 그래서 일본은 네. 일본이 조선 반도에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네. 그냥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한다. 그것은 종족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성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종족주의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일관된 역사 인식 뉴라이트의 역사관 속에서는 조선인인 조선시대의 왕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일본과 싸워 이긴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기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 박물관에 있어야 될 대상이지 국민들의 상징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타심을 1000% 발휘해가지고 이런 분들과 공존해야겠죠. 어느 사회는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무려 여당 대표가 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김윤아 씨 저격하고 이런 게 너무 회개하다는 거예요. 회개야. 너무너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했는데 그분들을 다 그러면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건 아예 없겠네요. 아니 뭐 조선은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고 근대화는 일본이 시켜준 거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분들의 역사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정말 해괴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이분들과 공존하기에는 우리들의 멘탈을 잘 잡아야 할 것 문제는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뭐 사상의 자유의 하나로 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 다수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 못한데 네.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을 강요하려 한다거나 네. 그분들의 생각만이 국가적 이념이나 생각이나 역사인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자꾸. 지금 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단체에 가서 힘을 실어주고 마치 이제 다시 한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네.
뭐 역사 논쟁이라든지 홍범도 지우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분들의 생각을 저는 뭐 존중하고 네. 하나로 저는 보장하고 토론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저에게 강요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제 마지막 말을 이 헐리우드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네.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했었던 얘기입니다. 네. 혐오는 혐오를 가져오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3부에서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